자, 그럼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라는 게 있긴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원 기자, 여행경보제도 4단계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? 딱 부러지는 기준은 없습니다. 보통 해당 국가의 정세나 치안 상황, 그리고 테러, 자연재해 등을 고려해서 외교부가 정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외교부라고 하더라도 이 시시각각 변하는 위험 지역의 상황을 다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이런 경우 정보는 대개 어디서 얻습니까? 그러니까 보통 해당 국가에 우리 외교부의 공간이 있으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다른 선진국의 경우 경보 수준을 참조하기도 하고요. 자, 그런데 이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공간이 있는 국가가 적어서 이번 부르키나파소 사건처럼 한 발 늦은 대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. 이번에 문제가 된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황색 경보 지역, 그러니까 여행 자제 구역이었던 거죠? 예, 맞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벌어지고 난 후에 이 적색 경보를 한 단계 올라가게 됐습니다.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는데 이 외교부 홈페이지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요, 이 여행 자제 구역, 황색 경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또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우리 외교부가 황색 경보 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대부분 지역, 그리고 살인율이 전 세계 1위인 온두라스 등 누가 봐도 위험한 곳임을 알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이 황색 경보 지역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이 벨기에의 브뤼셀도 들어 있습니다. 브뤼셀이나 바르셀로나 같은 곳이 황색 경보 지역이다.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잘 납득이 되지는 않는군요. 예, 맞습니다. 이 하루에도 굉장히 수백 명씩 가는 이 여행 지역이기 때문인데요.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의 티벳이나 이 선교 여행으로 많이 가는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정작 위험한 지역도 바르셀로나나 브뤼셀 같이 생각하고 해당 지역을 쉽게 여행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던 한국인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군요. 예, 맞습니다. 그렇다면 바르셀로나 간 분들 다 처벌해야 되니까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외교부가 이 여행 자제 구역에 대한 관리를 좀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행 함부로 가면 처벌받는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습니까? 바로 흑색 지역인데요. 이 전 세계적으로 이 7개국입니다. 이 필리핀의 몇 개 지역과 아프가니스탄, 그리고 리비아, 시리아, 예멘, 이라크, 소말리아 이렇게 7개 지역인데요. 자, 이곳에 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. 예, 물론 뭐 이런 1차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만 외교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 알릴 그런 필요가 있겠군요.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